계층을 요구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보궐선거 기억하십니까? 우리 당은 4년 동안 누구보다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팔 맞잡고 위로 힘차게 들어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 끝장내로 나왔습니다. 저들은 분리할 때마다 갖고 나오는 민주당 빨갱이 타령 박살내로 나왔습니다. 불변의 전쟁의 원칙이었습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상대적은 분산시켜서 각계격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은 타협하고 국민의힘을 각계격파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불리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서는 처음 뵙나요? 네, 여기 처음입니다. 아주 예. 스튜디오가 깨끗하고 좋네요. 이쪽에서 뵈니까 더 블리블리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 우리 정치 1번지 나오신 뒤로 힘 받아가지고 네. 이제 3등 올라가셨는데 이번엔 또 출연하시면 이제 1등 되시는 거 아니에요? 1등까지 바라지 않고요. 2등? 진짜 지난주에 나와서 예. 종합 6위까지 밀렸는데 백운기에 정치 1번지에 나왔더니 그 경기도에서 2위를 해서 종합 예. 3위로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백운기 정치 1번지 구독자하고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뭐 그때 나오신 거 보니까 주불리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힘이 되시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전당대회 얘기도 얘기지만 네. 오늘 마침 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일부에서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국방부 장관을 바꾸지? 왜 국가안보실장에 지금 장관을 보내려고 하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바뀐 것 같아요. 예. 사실 신원식 장관도 지난주 국방위원회 때 만나고 그때 점심 식사도 국방위원장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난주는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위급들한테 확인했더니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유축컨대 예. 안보실장 하던 정호진 예. 안보실장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겠나. 갑자기 교체해야 되는 소요가. 그러면 정호진 실장이 인사 배경의 시작이었다? 네,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안보실 1차장 김태효하고 그 권력 투쟁의 갈등설도 있었고. 김태하고는 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아니면은 뭔가 외교적인 거든 뭐 실정이 있었던가 또는 또 코드가 좀 잘 안 맞는 면이 있죠. 그 부분. 예. 그래서 갑자기 교체해야 되는 소요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는 것이 제 추측이고. 예. 그렇게 되니까 그동안 사실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려는 거는 여러 번 보낼 그러한 것들이 기미가 보였어요. 있었죠. 예, 초창기부터 보내려고 했는데 그때 아마 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소문이 났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종섭 장관이 임명이 됐던 거고 또 언젠가는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정강석화 같이 이렇게 교체한 것 같고요. 신원식 장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갈지. 네, 예. 국방장관하고 국가안보실장하고 어떤 자리가 더 낫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방부 장관이죠. 왜냐하면 우리 50만 대군을 지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안보실장은 참모에 지나지 않죠, 사실은. 뭐 직급상은 뭐 비슷하거나 하다 하지만은 국방부 장관의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지금 부적절한 인사가 간 걸로 해서 저희가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기자회견을 오전에 하고 왔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호처장 하던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잘못됐다. 지명을 빨리 철회해라. 예. 라는 얘기였죠. 네네.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이유는 어떤 것들입니까? 한 4가지 관점으로 보여져요. 예. 김용현은 일단 국민들 잘 알다시피 입틀막 예. 경호를 했잖아요. 국회의원하고 카이스트 졸업생을
생을 그 대통령한테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입틀막 해서 예.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를 지키지는 않고 대통령 신기만 이렇게 예. 생기던 사람이 제대로 하겠냐라는 게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할 때 그때 가장 주도했던 인물이 김용현입니다. 예. 그 당시 이제는 경호처장이 아니라 용산 이전 TF 부팀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용산으로 이전도 건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용현 경호처장이 그 당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들어왔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쫓겨난 우리 국방부 요원들은 합참 건물로 또 뺏어서 들어가고 합참 요원들은 시설본부를 뺏어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역사상 있질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관저 지역에 보면은 군 장성급들이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뺏어 들어갔는데 특히 해병대 사령관이 살고 있는 공간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다시피 하고 김용현 처장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그래서 그때 군심은 대단히 흔들렸어요. 군의 사기는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안보 공백도 생겼고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많이 지금 쓰고 있고 계속 문제가 노정이 되고 있는 것이 한 문제고요. 세 번째 문제는 수사 외압입니다. 예. 지금 최혜병 특검법 관련해서 최혜병에 대한 순직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하고 여기에 대통령도 관여돼 있고 뭐 김 여사도 관여돼 있고 김건희 여사도 관여돼 있고 이런 정황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 핵심에 김용현 경호처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특검법을 가든 공수처에서 수사 대상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우려되는 지점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계가 예. 구축된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고를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김용현 후보자도 이제 1년 충암고 선배죠. 1년 선배고요. 그 이미 군에서는 방첩사령관, 옛날에 기무사 예. 사령관이 이미 충암고 출신이고요. 어. 정보를 다루는 777 사령관, 정보사령관하고 예. 양대 산맥을 이루는데 도청, 감청, 뭐 신호 정보를 담당하는 그 사령관이 충암고고요. 거기도 충암이에요? 네, 그럼 완전히 충암고에 의해서 완전히 군을 장악이 되는 친정 체계가 군이 충암고 동문회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많이 돼요. 그럼 군의 자정 기능이 없어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방첩사는 옛날 기무사, 예. 보안사예요. 그럼 그 방첩사가 자정 기능 역할을 해요. 군의 여러 가지 감시, 감독하면서 혹시 군의 지휘관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가 또는 간첩이나 이런 데 접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감시 감독하는데 같은 충암고 출신이면은 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렇죠. 자정 기능이 없어지고 때에 따라서는 장관의 부하이긴 하지만은 장관을 견제하기도 해요. 장관이 뭐 잘못하면은 가끔은 대통령한테도 직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인데 다 충암고 일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군에서는 소외감이 많이 느껴져요. 충암고 안 나오면은 그렇죠. 진급이.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문제 때문에 김용현 경호처장은 아주 부적절한 국방인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은 국가 국민을 수호하는 자리인데 대통령 부부를 수호하기 위해서 보낸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4대 불가론을 쭉 들어보니까 들을수록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집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명 철회하라고 얘기하시지만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해온 것을 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친구 아버지라고 그렇게 모시고 따르던 이종찬 회장이 그러면 안 된다. 김영식 독립기념관장 취소해라. 그런데도 말 안 듣고 지금 계속 가는데 네. 임명하겠죠? 네, 그럴 확률이 많죠. 그런데 일단 국민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바로 페이스북에 이런 부당성을 얘기했고 오늘은 국방위 차원에서 또 조국 혁신당과 같이 이러한 철회 기자회견을 했고요. 예. 이런 운동을 빨리 좀 더 벌려서 국민들께서 이런 네 가지 불가론을 정확히 아시면은 여론의 거센 저항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달렸다고 봐요. 지난번에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가 여론이 하도 거세니까 결국 철회하고 복귀시킨 사례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론인데 어지간하면 제가 봤을 때 청문회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죠. 이제 청문회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윤석열 정부 처음 출범할 때 초대 국방부 장관 후보로 김용현 차장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저 사람 청문회에 걸릴 것이 많아서 그냥 청문회 안 하는 자리 경호처장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좀 이런저런 얘기 가운데 청문회 하면은 어떤 것이 좀 걸리는 상황이었나요? 그때 가장 큰 것이 아마 사단장 때 예. 일어났던 문제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사단장 할 때 이 최혜병 그 순직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강에서 병사 한 명이 17사단장이기 때문에 한강 지역을 방어하거든요. 예. 여기 그 17사단은 인천 이쪽 을 담당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김포는 해병이지만은 예. 그때 이제 그 한 명의 병사가 지금 바다에서 강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것을 뭐 예를 들면은 임무 중에 사망한 걸로 둔갑을 시키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연대장한테 뭐 그 책임을 전가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조사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확인을 해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도 삼성 장군으로 그 당시 작전본부장이면 대부분 포스타로 진급을 해요. 예. 작전본부장은 핵심 자리는 그때 못한 것도 사단장 때 이런 행적 때문에 못했다는 썰이 그때 군에 돌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초대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초대 국방부 장관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뭐 청문회에서 걸릴 것이 많아서 그때 못 시켰지 않느냐라는 추론이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청문회가 잘 안 됐을 경우는 강제로 임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걸릴 거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강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그 사단장 때 사항은 조금 더 그 조사를 해서 나중에 한번 뭐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청문회에서 따지려고 합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인사 배경을 두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데 우리 국민들 애청자님들 많은 분들이 계엄 이런 계엄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 계엄으로 가려고 하는 포석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지는 이해가 짐작이 당연하죠. 가시지 않습니까? 네, 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봐요. 친정 대비용? 체계를 예. 친정 체계를 구축했다라는 말 속에는 저는 사실 그 의미가 그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건데 지금 계엄 얘기하면은 너무 많이 나갈까봐 예. 제가 오늘 방송에서는 좀 자제를 하려고 그래요. 그까지 하면 앞에서 얘기한 논리가 너무 나간 그러니까요. 거라서 그런데 국민들 그런 댓글에 나오는 우려는 충분히 전 이해가 가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 벌써 시작이 됐잖아요. 탄핵 청문회가 법사위에서 있었고 또 계속 최상병 특검법이 다시 발의가 되고 또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이런 것들의 정황 증거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 정국으로 더 휘몰아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마 군에 믿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또는 방첩사령관이 있는 경우는 이제 친정체가 구축될 경우는 최악의 경우는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사항이라서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걸 얘기하기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 얘기까지는 좀 자제를 해요. 저는 심중에는 그래서 친정체계 구축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신원식 장관을 교체한 이유도 신원식 장관은 계엄까지 이렇게 할 인사는 아니에요. 또 그런 거는 강단이 있고 또 야전에서 아주 강직한 군인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무리수를 뜰 그 장관은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신원식 장관은 알다시피 아주 강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김용현 경호처장이 다 주물렀는데 경호처장은 신원식보다 한 해 후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인사 이런 면에서도 경호처장인 김용현이가 함부로 못했을 거 신원식이 있는 동안은. 그러니까 지금 교체하는 것도 인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군 인사가 주로 10월에 합니다. 1년에 2번 하는데 청문회를 하고 나면 9월 초쯤 청문회할 거 아닙니까? 그럼 9월 달에 임명이 되면은 후반기 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후보자의 뜻대로 그럼 더 친정 체계를 구축하기 쉬워지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요인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보고 요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오늘 네. 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좀 빨리빨리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정치 군인, 정치 검찰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군인 하다가 정치인 되고 검사 하다가 정치인 되고 그런 사람을 정치 군인, 정치 검찰이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네, 그럼요. 어떤 사람을 정치 검찰, 정치 군인이라고 부르냐면 군이라고 하는 조직,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에 있으면서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자꾸 바라보고 그쪽에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런 그 속된 표현의 정치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정치군인, 정치검찰 이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걸로 좀 비교를 해본다면 김용현 처장이 신원식 장관보다 좀 더 정치군인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저는 훨씬 더 가깝다고 봐요. 아. 오늘 국방위 기자회견 할 당시 부승찬 의원이 예. 백불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있을 때는 진급 한 번 더 해보겠다고 민주당에 줄대고 막 그랬는데 누가? 김용현 그 당시 쓰리스타였거든요. 예, 민주당 줄댔대요? 예, 줄댔고 뭐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한다고 에이. 부승찬 의원이 예. 그 백불할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들은 게 있겠죠. 네, 부승찬 의원은 그 국방부 대변인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저도 뭐 그런 것들 좀 알지만은 그까지는 지금 단계에서 공개하기는 좀 조심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고도 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하여튼지 뭘 좀 가지고 살아가야지 말이죠. 그냥 권력이라고 하면 그냥 쫓아가고 따라가고 하는 짓이 어쩌면 그 누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 인사 참사가 결국은 나중에 안보 참사로 이어질까봐 저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제일 그 부분이 걱정되죠. 네. 뭐 대북 강경파들이 전면 포진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꿨다. 이렇게 안보적인 차원에서 분석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논리가 그 대통령에서 논리는 안보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신원식 장관을 보내고 안보실장으로 보내고 이렇게 했다. 그리고 요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여러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보가 소중해서 외교보다 안보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그동안 이 윤석열 정권이 안보나 외교를 잘해왔으면 그것이 맞을 수 있는데 지금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연속으로 한다는 거는 더욱더 안보 참사, 외교 참사를 이어간다는 것이고요. 안보 참사의 대표적인 것이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맺은 배경에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있지만은 그 원인 제공은 우리 윤석열 정권이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우크라이나에 작년 7월에 윤 대통령이 가서 전쟁터 가서 사직생 정신으로 우크라이나와 연합해 싸우겠다 하니까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이렇게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한답시고 모든 걸 양보하고 군사적으로도 한미일 이런 이 최근에 각서를 서명했잖아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는. 그럼 이것은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굳어져 가고 있고 또 한반도는 어떻습니까? 강대강으로 치달리면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무력 충돌까지 우려되는 이런 안보 참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연속성을 위해서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지금이야말로 안보실장이 외교 전문가가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으면 그것이 한반도 우리 정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전 요소라고 봅니다. 예.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북한 관계 개선을 어떻게 할지 또 트럼프 대통령 방위비 분담금을 또 엄청나게 높이려고 할 것이고 그럴 때 이제 외교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를 끊기 위해서는 간격을 점점 밀착될수록 우리에게 위험하니까 중국을 활용해서 그런 동맹 관계를 이간시키고 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교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데 지금 대통령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말의 어폐가 있고 모순이 많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당내 문제 좀 여쭤볼 텐데 자꾸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독립기념관장 문제도 김태효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대단히 친일적인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심에 저도 김태효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인사 배경에도. 이번 인사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사도광산 문제고 예. 계속 한일 관계를 개선한답시고 모든 걸 양보하고 점점 그 친일을 넘어서 숭일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중심에 김태효 안보실 2차장, 1차장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이종찬 강북회장님의 말이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대통령실에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작년에 제가 운영위 때 예. 그 운영위는 그 대통령실을 그렇죠. 했잖아요. 그때 운영위가 열렸을 때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발칵 뒤집혔어요. 야. 거기에 간첩은 강의의 간첩 있잖아요. 우리의 정보를 미국에 팔아넘긴다든가 또는 일본에 넘기거나. 넘기는 거. 그때만 해도 도감청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 했다는 정황증거들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때 김태호 2차장은 뭐라 했나요? 악의로 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문제 제기도 안 했어요. 아. 그리고 또 뭐 그 감청이 아닐 확률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또 그 보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이 광의로 의미의 간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간첩이 있을 수 있다. 그 소리 듣더니 발칵 뒤집혔죠. 예. 그 맥락과 그 이종찬 강북회장님이 말씀하신 밀정. 대통령실의 밀정 이걸로 얘기하면 옛날에 친일하던 그 밀정들 예, 있잖아요. 예. 밀정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런 것들이 그 일맥상통한 예. 미국과 일본이 우방 미국은 동맹이고 일본은 우방이라 하지만은 국익을 위해서 보안을 지켜야 될 건 지키고 국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국익을 훼손하면서도 역사까지 부인해가고 역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의원님께서 김태효가 간첩이고 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가는 생각에 간첩 밀정 얘기가 네. 나왔다. 제가 김태효가 어떤 자입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단정한 거는 절대 아닙니다. 툭하면 고소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전당대회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뭐 벌써 TNH님 서울 사는 권리당원인데 아직 투표 전인데요. 김명주 의원님께 한 표 드릴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 제일 기분 좋으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펴주겠다는 분들이 지금은 이번 주말이 아주 슈퍼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붉은 천사님, 김병지 의원님 생각보다 강경한 분이십니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보호하실 수 있는 적격 인물 김병주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하셨는데 생각보다 강경한 분 이 말씀은 이렇게 인상은 참 블리블리하고 네. 부드러우신 것 같은데 또 할 때는 하고 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저는 사실 대단히 부드러운데 군에 있을 때도 적과 싸울 때는 예.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아. 평상시 우리
부하들 관리하고 할 때는 진짜로 편하게. 부하들이 붙여준 별명은 뭐였어요? 그때 엄지 왕자. 왜 엄지 왕자면 제가 엄지척을 잘했어요. 아, 잘했다. 예하 부대 가면은 너희들 잘했다, 최고다. 이걸 왜냐하면 인원이 많을 때 목소리가 멀리 안 가잖아요, 훈련장에. 그럼 멀리서 최고다 엄지척 해주고 네. 하여튼 우리 부대원들이 최고다 이래서 엄지척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예. 엄지왕자라고 할 정도로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훈련이나 작전할 땐 저는 아주 엄격하고 그래서 정치할 때도 국민의힘 앞에나 윤석열 정권 앞에서는 아주 포효를 하고 그렇지만 우리 당원들 앞에서는 제가 기염도 부리고 요새 전당대회 가서도 춤도 추고 뭐 이렇게 축제 분위기도 만들고 있습니다. 당원들은 떠받쳐 모시고 그렇지만은 상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에게는 지난번에 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향해서 포효하던 네. 그러한 그 기계가 있죠. 네. 엄지왕자. 칭찬과 격려의 리더십. 네. 네. 머시기님, 주불리원님, 저도 한 표 행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김병주 의원님 유심히 봐주시고요.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조용히 가다가 네. 정봉주 의원 때문에 막판에 좀 시끌시끌한데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이재명 팔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더 시끄러워졌어요. 네. 네. 왜 정봉주 의원이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정봉주 의원은 사실 당원 중심의 당을 주장을 해왔었거든요. 예. 그 연설할 때도 아마 그 컷오프 할 때 옛날 규정처럼 중앙리 투표만 했으면 본인이 안 됐을 텐데 권리당원 투표 50% 반영이 돼서 된다 하고 또 한 후보가 개딸에 점령당했다 민주당 했을 예. 때도 사과하라고 이렇게 욕을 했었는데 아마 본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좀 의문이네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개딸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고 보수에서 개딸과의 전쟁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 거기에 했던 사람은 또 후보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좀 관심을 좀 끌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하. 1등 하다 좀 내려오고 예. 그런 것들이 아니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서 어저께 좀 속 시원하게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얘기했으니 나는 이런 거 얘기했고 그 사람은 얼마만큼 더 오버한 거다. 그래서 잘못한 건 이거고 뭐 이렇게 하겠다. 또 필요한 건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뭐 정확히 했으면 좋은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오히려 기름을 더 부은 느낌이 들는데 정확한 것은 저는 그래요. 지금 이재명 저는 연설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하살을 겨루는 사람은 하살촉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저는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전당대회에서는 후보들이 갈등 구조처럼 자꾸 보수 언론에서 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면서 선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의원 좀 네. 혼내는 비판하는 발언을 하실 줄 알았더니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아니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전반적으로 예. 저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그 누구든 내가 하살촉을 부러뜨리겠다고 어저께도 메시지를 냈고요. 예. 그런데 정봉주 의원의 그 메시지를 보니까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서 그 의도가 뭔지 도대체 이걸 의미가 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그것이 진짜 우리 개딸들을 열성 지지자 당원을 욕하는 거라 그러면은 제가 아주 강하게 실책을 할 텐데 그 문장을 정확히 좀 더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아주 강한 메시지를 냈어요. 정봉주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누구든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가 그대로 그만두지 않겠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낸 상태고요. 예. 지금 의원님은 캠프가 있습니까? 그냥 뭐 보좌관들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보좌관들이 하는 거죠, 뭐. 그쪽에서 네. 보좌관들이나 이렇게 비서관들이 의원님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분석 안 합니까? 어떤 걸. 이번에 정봉주 의원 발언 때문에 저는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저는 누구의 이런 실수나 잘못을
저의 정치에 이용해 오지 않은 대표적인 이번 최고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저 스스로 돌파하고 저는 내부에 있는 후보와 싸우려고 안 하고 지금 윤석열 정권과 또는 국민의힘과 싸우는 걸로 선거 전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정봉주 제가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이렇게 계획해놨더니 기자들이 가니 막 몰려오더라고요. 정봉주 욕하는 줄 알고. 그래서 야, 지금 정봉주 우리 자체 내 그거는 지역적인 거고 지금 안보가 위기다. 경호처장 김용현 같은 사람이 지금 임명됐는데 이걸 지금 지명됐는데 지명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걸 좀 써달라. 예, 예. 그리고 내일 또 기자회견이 돼 있는데 내일은 강복절을 앞두고 지난주에 제가 국방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뭔가 홍범도 흉상 철거를 아직 백지 안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또 검토를 하고 있어서 내일 백지화 철회 이런 것들을 하겠다. 예. 저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화살은 부러뜨리고 저의 주로 총구 방향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을 향해 있는 거죠. 요 안에서 뭐 말실수 한두 개 한 것 같고 그거를 저의 정치적 어떤 선거에 이용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추호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치 1번지는 질문을 순서대로 잘했네요. 네. 어떤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뭐 너무 또 잘 이렇게 질문을 잘해 주시니까 말이 술술 잘 나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느꼈는데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떤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신 분은 이러신가. 네. 육군 대장까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에도 빨리 적응을 해서 제가 인터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뭐 4선, 5선 하신 분들처럼 네. 이렇게 아주 정치적으로도 답변을 잘 하시고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참 대단하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K9460님, 마음이 크신 분 김병주 의원님, 최윤님 진짜 든든한 아버지 같네요. 김장욱님, 손자병법의 달인이신 김병주 의원님이 외교 담당 최고위원의 적격이시죠. 응원합니다. 이한우님, 키 크다고 큰아버지가 아닙니다. 김병주 의원님은 국민을 섬기며 배신을 안 하실 분입니다. 최고위원 하셔야 합니다. 격려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네. 훌터님,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 대장 김병주가 책임진다. 예.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는 정치 1번지에서는 이제 또 뵙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또 오셨는데 네. 끝으로 어떤 말씀 한번 좀 들려주고 네. 싶은 얘기 있으신지 마이크 네. 저 카메라를 보시고 한번 말씀하시죠. 네, 이번 주말이 슈퍼 주말입니다. 지금까지 최고위원회 투표가 한 40, 기간적으로는 80% 지나갔지만은 실제 투표 비율은 한 40%에 됐고요. 이제 여론조사가 주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30%, 대의원 선거가 14%, 서울도 권리당원 투표, 그다음에 권리당원 투표를 못하신 분들은 ARS 투표로 진행이 됩니다. 1번 김병주 꼭 찍어 주십시오. 제가 첫째 주에 2위를 냈더니 김병주를 안 찍어도 이제 안정권이라 해들고 그 다음 주 3위로 내려가더라고요. 3위 내려가도 커뮤니티에 김병주를 안 찍어도 된다 하니까 바로 7위, 6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1번 김병주를 찍고 나머지 생각하십시오. 실제 윤석열 정부 빨리 끝장내고 이재명 정부 강한 정부 만들고 싶은 분 1번 찍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 강한 정부는 튼튼한 안보에서 시작을 합니다. 튼튼한 안보가 결국은 경제이고 또한 안보를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야 우리의 민생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먹사니즘이기도 하고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병주입니다. 특히 어저께 보십시오. 대통령실에서 택도 없는 경호처장 김용현이를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충안고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이것을 문제점을 파헤치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김병주입니다. 꼭 1번 응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투표 권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긍아님, 찐장군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남의 실수를 밟고 이기고 싶지 않다. 이향님, 김병주님 멋지십니다. 내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이랑 싸운다는 말씀
꼭 이뤄내시기를 기대합니다. 보수형님 TV께서요 이런 부탁을 하셨네요. 김병주 의원님, 우리 정어리 애청자님들 앞에서 충성 한번 해주세요. 네, 충성. 네. 예, 역시 육군 대장님의 거수경례는 그 자체가 아주 위험이 넘치는데요. 네, 예, 제 고맙습니다. 충성의 대상은 예.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충성의 대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주 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건강 잘 지키시면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나오신 김병주 의원 만나봤습니다.